오마이스타 간신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영 매가리가 없어서요. 드라마틱한 반등도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뭘 기대하랴마는 싶겠지만 여러분들 종목으로 수익 보고 계시나요? 물려 계시나요? 허심탄회하게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궁금증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번,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모두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칼날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스타과 함께해주세요. 여러분들 포근한 금요일입니다.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매니지먼트 윤동식 대표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달궜을까요? 주간 특징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인데요. HLB 이번 주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천당과 지옥을 오가셨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기염을 토해냈지만 그 다음날 바로 휘청거렸죠. 썰 때문이었는데 임상 환자가 죽었다느니 대규모 지분 매각이 있었다느니 썰이 돌았습니다. 회사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요. 이후 주가는 숨고르는 양상인데 대표님, 탄력 앞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규모 유상증자설, 그리고 대주주 지분 매각설, 그리고 임상 환자가 뭐 실패를 했다. 전체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쭉 빠지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죠.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대규모 유상증자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적자를 매년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작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매년 나오는 패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전월이죠. 5월 기준으로 MSCI 편입된다고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그때 대비해서는 주가가 40% 이상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자, 차트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HLB. 예, 요새 시장이 핫한 종목이죠. HLB. 자, 놓고 보시면 결국은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다 만회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5월 중순에 MSCI에 편입된다는 이후에 주가가 42%가량 가까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참 좋은,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RTT라고 시도할 권리라고 해서 임상이 완료가 안 된 환자, 그러니까 임상이 3상이 진행만 돼도 FDA에서 허가를 안 된 제품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해서 이 서명을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사에서 밀고 있는 위암치료제 아파타님이 임상 3상이 완료가 되면 FDA에서 승인이 안 해도 바로 한번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제는 한번 쉬어갈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는 패턴이 보였었는데 15만 원 부근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이네요.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인데요. 자고 일어나면 올랐던 지난달 그런 주가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월드컵 경기를 중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구 팬들이라면 관심을 더 가지실 것 같은데 중계를 넘어서 스타 BJ들의 입담까지 더해지면서 보는 재미, 듣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가도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특히나 5월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정말 가열차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급 변화가 어떤지도 궁금해지고요. 이 종목 어떤지 아프리카 TV 이제 또 월드컵을 맞았는데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참 재밌는 종목이죠. 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주가가 4만 원 뭐 이때였던 것 같은데 3만 7천 원, 3만 8천 원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었냐면 이 종목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도 그리고 아시안 월드컵 이후에도 시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지금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주가가 월드컵 이후에 그리고 아시안 게임 이후에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홀딩하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있으면 러시아 월드컵이죠. 6월이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8월, 9월에 뭐 주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이 굉장히 많죠. 자체 콘텐츠를 이용해가지고 e스포츠 리그 그리고 요즘에 핫한 배틀그라운드 리그를 뭐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VJ와 관련된 노이즈는 계속 많이 나오죠. 과거에는 자살 방송을 개인 방송을 켜서 자살도 하고 성추행도 하고 이런 노이즈는 계속 많은데 주가가 실적이 나오고 호재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런 악재는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저점 25,000원대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고평가 영역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7,000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EPS 18년도 기준으로 포워드 EPS를 좀 잡아보면 한 1,600원 정도 잡아보면 PER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재 주가가 한 27배, 28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고가가 48,150원까지 올랐는데 기존에 38,000원, 35,000원대 매수해서 홀딩하신 분이라면 5만 원대 부근이 온다고 하면 기술적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고 밀릴 때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부품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 뜨겁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종목으로는 덕산 네오룩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이 아이폰 중에 OLED를 채택하는 모델이 늘어났습니다. 국내 부품주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분석이 주가를 이끌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데서 의견에 섰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지 애플이 찜했다고 하는데 벼슬 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때요? 덕산 네오룩스 제가 OLED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차, 누누이 상담을 자주 해드리는 패턴 같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AP 시스템도 그렇고 ICT도 그렇고 OLED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17년도에 출시한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X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7년도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OLED를 채택한 제품이 한 종이었었는데 19년도에 생산하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모두 다 OLED를 채택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들썩였죠. 그 무겁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였었는데 물론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날인 것 같네요. 이날인 것 같은데 주가가 5.9%가량 상승을 했다가 역시나 밀려가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를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드리면서 왜 말씀드렸냐면 2분기가 끝나고 3분기가 돌아오는 시점, 그러니까 가을 정도가 될 때쯤이나 이제 본격적인 업황의 회복세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기술적 조정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 박스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OLED 관련된 종목이 박스권 하단이 올 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하단에 모아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가 찬바람이 불고 뭐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쯤이면 그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매수 의견은 좀 짜게 주시는데 이번 종목은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앞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모여주세요.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1861-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포트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으로 20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물타기 여사의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물타기 하다가 배 터지겠다는 소식이 여기까지 좀 들려서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여러분과 저 여기서 밤을 새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종목 두 가지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뭘까요? 예, 휴비츠, 두산 인프라코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수가 뭐 평범하죠. 수익률도 이 정도면 뭐 수익률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매수가가 눈에 보이는 그 매수가가 아닙니다. 물타기 경력 한번 보세요. 2년 동안 물타기에서 이 가격 맞췄고요. 두산 인프라코는 심지어 10년 전부터 계속 물타기해서 이 가격을 맞춘 거라고 합니다. 그럼 수익률 다시 보이죠. 이 여사님은 이것 말고도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손실 규모. 일단 앞서 살펴보신 두산 인프라코 마이너스 26%, 휴비츠 마이너스 23%, 펀드에서는 수천만 원 물려 계시고 심지어 ELS에는 수억 원까지 물려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투자만 하면 손해를 보시는데 투자를 굳이 하시는 이유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요, 네. 휴비트요. 휴비츠요? 네. 자, 그러면 휴비츠 위주로 해가지고 두산 인프라까지 좀 작게 봐드릴게요. 네. 자, 휴비츠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그러니까 눈과 관련된 검안기와 관련된 기업인데 네. 눈과 관련된 기업을 샀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3,000당 제약을 사셨으면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건데 뭐 같은 눈인데 검안기랑 안약이랑은 좀 다른 분야니까 그래도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휴비츠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면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12,000원 이 라인 있죠. 네네. 12,000원 요 라인.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2,000원이 이탈되진 않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탈된 이유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작년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좀 띄워드릴 건데 작년에는 실적이 좋게 나왔었는데 1분기에는 좀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실적을 좀 보세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4억, 그리고 재작년에 669억,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91억, 재작년에 124억,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패턴, 그리고 1분기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12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봉상으로 보나 주봉상으로 보나 고점 대비해서 쭉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죠. 어제 4% 상승하고 현재도 주가가 3%가량 상승을 했다가 2%에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아니면 다음 주 내에라도 12,000원의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가가 가지 만약에 오늘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다음 주 주초에 10,000원 초반까지 주가가 밀려버리면 자동적으로 10,000원까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꼭 눈여겨보시고 지금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만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11,850원에 끝난다고 하면 그나마 양호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 3거래일 동안 눈여겨보시면 될 건데 만약에 지금 뭐 장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다음 주 초에 12,000원이 안착된다라고 하면 홀딩을 하시고요. 다음 주 초에 12,000원이 안착이 안 되고 11,000원 초반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셨다가 10,000원에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올해는 회사에서 제시한 게 매출액 한 800억, 영업이익 140억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그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놓고 보면 PER이 한 15배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높은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저평가 구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 그러니까 PER, PBR, ROE 이런 건 다 과거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에 18년도에 2분기의 실적이 1분기 같이 안 나와버린다고 하면 주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휴비씨 같은 경우는 12월에 출시한 망막 진단기가 결국은 당사의 매출을 좌우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분기 보고서를 봐가지고 품목별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음 주 초에 12,000원이 된다라고 하면 뭐 포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하면 이 시간에 꼭 종목 상담을 하셔가지고 매수하신 단가 15,000원까지 갈지 아니면 10,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을지 그때 한번 꼭 점검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로 두산인프라코. 자, 휴비씨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뭐가 좋냐면 중국 쪽에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경제 상황과 엮어 본다고 하면 기업은 안 좋죠. 왜 그러냐면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사에게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시장 뷰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상쇄할 만한 외형 성장 그리고 판매 증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량이 9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도 작년과 같이 성장이 중국 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8년도에 중국 쪽에서 굴삭기 MS는 한 15만 대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가 한 10% 정도. 그러니까 17년도 기준에는 MS 한 8%, 시장 점유율 한 8% 정도 가져갔었는데 18년도에는 한 9%, 10% 정도 가져간다고 하면 회사의 주가가 다시 한번 뭐 레벨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사가지고 지금 매입 단가가 14,000원이니까 사가지고 잠깐 물린 것 같아요. 최근에 고가가 11,75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린 것 같은데 자,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28,000원 얼마 주고 산 건데 계속 물타기가 지금 맞춘 거거든요. 그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자 그러면 자 중국 시장 호황이다. 그리고 중국 인프라 개발된다. PPP 사업 진행된다. 다 좋습니다. 자 좋은데 두산은 뭐가 안 좋아요? 항상 재무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근데 재무 상황이 안 좋은데 본사 기준으로 17년도 3분기 순 차익 금액이 2조 9,700억이에요. 2조 9,700억.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그렇다 보면 18년도 말에는 순차입의 금액이 한 2조 4천억, 3천억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두산 인프로코의 발목을 잡았던 재무 상황은 좋아진다는 아니지만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에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지금 주가가 8,000원대 대비해서 11,000원까지 쭉 올라왔다가 또 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쯤에는 전 고점이죠. 전고점 11,7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하지 마세요. 정리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시면 14,200원까지는 올해 안에는 충분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하지 마시고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네. 제가 이걸 전에도 8,000원대, 7,000원대 물타기 하려고요.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럼 물타기 하지 말아갖고 안 했는데 네. 그 요즘도 내가 이걸 좀 낮춰야 내가 빨리 이걸 회복을 안 하겠네 싶어가 한 10,000원대에 물타기를 좀 해볼까, 이 단가를 낮춰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 사업자예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의도에 땅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땅을 개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제 마음이잖아요. 네네. 뭐 10년 동안 그냥 나대지로 놔둘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을 입찰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정부에서 50%를 가져가 버려요. 50%만 주고 나머지 뺏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토지 개발이 진행이 됐는지 그 된 시점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1년이 거의 다 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굴삭기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매출은 잘 나온다. 재무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은 눌림목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예. 네, 그렇게 좀 정리 좀 하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2년간 혹은 10년간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략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연락이 쏟아져서요. 대표님 팬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스피드하게 상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LG전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과거에 뭐 95,000원, 93,000원 뭐 이때 10만 원 돌파할지 안 할지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10만 원 무난히 돌파한다. 11만 원, 11만 원 중후반까지 보셔라라고 했는데 역시나 11만 원 중반을 막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예, 전화번호 6628번님. 이게 결국은 주가는 매일 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오를 수도 없고요.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어야 되는 건데 조금 조정 국면이 깊게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입 단가가 얼마인지 안 보내주셨으니까 포트를 어떻게 짜야 될지는 좀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 밀린다 하더라도 8만 원 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뭐 10만 원, 11만 원에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신 분이라면 이 종목이 밀려가지고 8만 원 초반까지만 온다고 하면 비중은 어느 정도 담고 들어가신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에스코넷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넷. 예. 전화번호 7691번님, 2,710원에 비중 10%. 남북 가스와 관련된 종목 주가 최근 들어가지고 막 요동을 치죠. 결국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에 6월 12일이죠. 6월 12일 날 북한이랑 미국 간의 관계가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소멸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주가 100% 상승하고 50%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도 2,710원이면 오늘 딱 고점에 사신 것 같은데 매입가 정리를 좀 과감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챙겨드렸고요. 저희 이번엔 다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금융주 러버입니다. 삼성카드 메리츠 종금증권을 들고 계신 분인데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삼성카드에 다니신 분이라고 합니다. 내 회사 내가 잘 알겠지 하는 심정으로 삼성카드를 사셨나 봐요. 그래서 1차 매수 시 이 정도 드셨고요. 배당으로 또 먹고 2차 매수 시 이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화를 부른 걸까요? 3차 매수 시 실패. 어때요?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을 들고 계셨는데 수량이 500주만 담으려고 하셨는데 예뻐 보였는지 공을 하나 더 붙이셨네요. 5,000주로 늘렸습니다. 지금 막 손실나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아직 팔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 대장주 키움증권을 따라간다라고 나름의 주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차트를 봐도 메리츠 종금증권은 내리고 키움증권은 우상향하는 종목인데 기술적 분석 1도 모르는 제가 이게 닮았나 싶더라고요. 자, 이분 저는 솔직히 이런 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일단 팔 생각이 없다 그랬고 소신 있게 투자를 한다고 하십니다. 쿨레 진동하는 그녀. 유일한 고민이 있다면 현금 생긴다면 앞서 살펴보셨던 메리츠 종금증권과 삼성카드 중에 어떤 종목에 비중을 더 실어줄까 정도였습니다. 과연 태우는 게 맞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비중을 50% 매수하셨네요. 네네네. 두 종목 중에 뭐가 더 궁금하세요? 삼성카드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카드를 현직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니, 안 다니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면 삼성카드 위주로 좀 상담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메리츠종금 위주로 상담을 두 개 해드릴까요? 다 해주세요. 두 개 다 해드릴까요? 네. 자, 삼성카드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37,450원, 500원 지금 현재가인데 매입가가 딱 37,500원이에요. 네네. 예,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자, 4월 30일 날 자사주 500억 발표한다, 500억 매수한다라고 발표했는데 네. 기간이 7월 말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4월 30일 날 자사주 매입 발표한다고 나온 이후에 주가가 쭉 올랐는데 자, 그러면 550억 얼마나 큰 돈이냐,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550억이면 지금 발행 주식 기준으로는 한 1.2%, 3%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한다고 하면 한 150만 주 정도, 150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HTS마다 놓고 보면 자사주 매매 현황이라는 게 뜹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자, 오늘 제가 삼성카드면 자, 오늘은 만주 자사주 매입할게요. 만주 예상합니다. 라고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게 HTS상에서 실시간으로 뜹니다. 근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일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13만 주 이 밴드 선에서 움직여요. 근데 4월 30일부터 7월 말까지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 평균을 쳐보면 일평균 3만 7천 주 정도는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일 거래되는 주식의 평균이에요. 당일 거래되는 주식의 적어도 20% 이상은 자사주가 꾸준히 사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자사주가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빠지냐. 자사주가 사준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히 꼭 아셔야 되고 다만 제가 생각에는 37,500원이면 나쁜 단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에는 35,000원까지는 조금 하방으로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마진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내가 550억 갖고 이거 받쳐줄게, 주식 사줄게 라는 안전마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35,000원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저라면 35,000원대 과감하게 삼성카드를 매수할 것 같고요. 업황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대 가맹점 수수료가 점차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다 상쇄할 만큼 주가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500원인데 주가가 자사주가 매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밀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50%면 너무 꽉 차 있긴 해요. 꽉 차 있긴 한데 제가 생각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한 35,000원까지는 열어두셔라. 그러나 35,000원대는 매수를 하셔라. 과감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 봐드리겠는데 요새 시끄럽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남북 경협주로 인해 가지고 거래 대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1분기를 넘어설 만큼 좋을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메리츠 종금증권의 근원이 한진그룹이에요. 한진그룹. 근데 최근에 뭐 검찰에서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갑질한다 뭐 이래가지고 한진그룹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향후에 뭐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는 기업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손절 라인을 냉정하게 지키셔야 돼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내가 예를 들어 4,000원이다. 그러면 손절 라인 종가상 이탈되면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진짜 막 지하 2층, 3층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메리츠 종금을 4,26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4,400원인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월 18일 날 추천을 한번 드렸었죠. 4,200원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매입과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점인 3,900원이 종가상 이탈이 되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는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메리츠 캐피탈 같은 경우도 총자산이 작년 대비해서 4.7천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20% 그로스 나왔고요. 그리고 1억 이상 고객 수가 8,600명으로 쿼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5% 이상 성장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실적은 좋다. 그러나 막 뉴스에서 막 메리츠 종금이 혹시나 한진그룹이랑 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만 없으면 뭐 4,000원 와도 3,900원 종가상 와도 홀딩을 하지만 이 노이즈가 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가 왔는데 종가상 3,900원이 이탈됐다. 그럼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좀 꼭 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삼성카드를 네. 매도 시기가 도대체 언제인지 그거는 좀 알려줄 수 없어요? 너무 내리실 것 같아 들었고요. 네. 삼성카드 매도 그 시점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네네. 보면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예견자도 아니고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얼마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주가가 35,000원이 와가지고 저는 35,000원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5,000원 중반은. 그러면 35,000원이 왔을 때 얼마나 차트가 다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고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5,000원이 온다고 하면 지금 자, 좀 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고점이죠. 고점을 조금씩 낮춰가잖아요, 지금. 작년 12월에 41,000원, 그리고 올해 1월에 4만원, 그리고 지금 5월에 4만원, 그리고 또 이게 언제죠? 5월 달에 39,000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차트를 우상향해서 쭉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만난 시점에 응집돼갖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전까지는 고점을 조금씩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35,000원 받아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방금 전에 나왔던 자사주 매입한다고 나와서 주가가 4만 원 근처까지 갔던 그 시점에서는 꼭 좀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심지어 삼성카드 추가 매수 의견 나왔는데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떨어진 다음에 받으니까 지금 갖고 있으니까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또 생각이 되잖아요. 지금 35,000원에 만약에 물타기를 하려면 지금 32,000원이랑 대비 있는데 그건 또 너무 떨어지죠. 자, 결론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할 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37,500원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몰빵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뭐 예를 들어 어디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35,000원까지 빠져버린다. 그러면 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에 진짜 이게 완전 초바닥이다. 진짜 더 이상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3분의 1만 태워야 돼요. 3분의 1만.
그래야지 뭐 저점이 올 때 또 매수했다가 또 위에 오면,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이 있다고 하면 35,000원대 매수했다가 이게 37,500원 돼버리면 이건 고점 4만 원이 안 가도 정리해버려도 수익이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투자 방법을 항상 너무 비중을 크게 담지 마시고 조금 좀 적절하게 비중을 잘 담아주세요. 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네, 저희 다시 한번 실시간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자, 6135번님이 보내주신 테라세미콘 26,000원에 비중 20%. 자, 최근 들어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패턴 보이죠? 작년 대비 38,000원 대비해서 반토막 나서 16,3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지금 2017년도에 매출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7년도에 매출이 3,611억, 영업이익이 630억. 그러나 올해 가이던스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매출액 같은 경우도 감소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CD, LED 다 안 좋죠. 1분기 실적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예, 좀 놓고 보면 100억 나왔네요. 영업이익 100억, 매출액 531억, 26,000원. 힘드시겠는데 제가 생각에는 주가가 전형적으로 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 가격 25,000원,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항상 재무 상황을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1선인 이 가격을 항상 지지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16년도 11월에 120원 맞으니까 올라가네? 다음에 또 올라가네? 그러니까 121선이 꾹 우사양을 하면서 맞으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때도 역시나 막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 자빠지는 패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꼭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에는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16,650원인데 하방으로 한 15,0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뭐 받을까요? 세운메디칼, 세운메디칼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3779번님, 5,400원에 비중 20%.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이 단기간 응집하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응집했다가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이러려면 최소한 장기 이평선은 어느 정도 좀 지지하는 패턴이 보였어야 되는데 좀 그게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 매매 동향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외인이 조금 최근 들어서 꾸준히 사고 있네요.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외인이 꾸준히 좀 사고 있는 패턴을 보고 있다. 이게 결론은 수급은 양호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공매도 놓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거의 없네요. 공매도 거의 없다 보니까 공매도 수급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900억 정도 되는데 과연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돈은 조금 못 벌고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00억과 600억 사이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 하락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5,4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평단이 좀 높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한 말씀인데도 한 4,000원 초반까지 조금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120선을 좀 맞으면서 막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게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4,500원, 4,600원 터치하는 신용만 하다가 결국은 4,000원 초반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4,000원 초반까지 열어두셔라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에 딱 한 번 포트폴리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도 해드리고 있는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자,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번,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모두 다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돈 되는 착한 종목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예,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각오를 다지면서 다음 주를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짜봐야 될까요? 예, 이 방송을 한 지 벌써 이제 4주차, 올해가 딱 5일차 되는데 네. 예, 뭐 잘 수익을 내주고 있나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음 주 전략을 좀 잘 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이 6월 1일이죠. 이제 벌써 하반기가 어느덧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미국에서 임상종양학회가 개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아이러니하게도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자 주위의 남북과 관련된 경업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언제 매도할래? 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근처에 매도해야지. 이 얘기인 즉슨 결국은 과거에 남북 경협주와 관련된 시세를 줬던 종목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왔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정해져 있는 자금이 남북 경협주에 갔던 자금이 이제는 과거에 남북 경협주가 무너졌을 때 제약 IT 쪽으로 온 것처럼 이제는 포트에 남북 경협주의 비중을 어느 정도 많이 좀 줄이시고 IT나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다시 한번 온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다음 주를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햇볕에 가렸던 IT나 바이오주 다시 한번 쨍쨍 햇볕이 내려쬐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셨던 유망주들 성적표가 좋았습니다. 우려를 하셨는데 괜히 좀 너스레를 떠신 것 같습니다. 수익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메디톡스 SM 여전히 최고가 기준 20%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동아이스틱 소폭 손실은 있지만 선방입니다. 자, 대표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리츠 종금증권은 앞서 살펴봤듯이 노이즈는 관리를 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종목이요. 타이밍 중요하잖아요. 지금쯤 이익 실현할 때일까요? 그걸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날 남북 경협주를 추천했는데 뭐 예를 들어 월요일 날 트럼프가 나 북미 정상 안 해버려. 이러면 저만가로 가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만 바라보고 금요일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면 끝납니다. 계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빼고 종목 선정을 하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좀 수익이 잘 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천드렸던 종목들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 추천드렸던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추천가가 63만 원, 63만 5천 원 부근이었었는데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77만 원까지 한 달 만에 21%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지금 보유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결론 말씀드리면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고점 지금 현재가 76만 8,500원인데 이 가격선에서도 지금 쌍봉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21% 수익 챙기시고 엑시트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SM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도 5월 11일 날 34,000원에 34,000원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SM 같은 경우도 과거에 조금 수익을 한번 냈다가 또 나왔던 종목이죠. 시가총액 1조 오면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는데 아무튼 SM 같은 경우도 추천가가 34,000원인데 최고가 기준으로 43,2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수익률 기준으로 27%가 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남북 경협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SM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자, 이것도 결론 잡아드릴게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시는 게 좋고, SM 현재가가 지금 42,5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시가총액 아니 발행 주식이 2,200만 주가 될 겁니다. 2,200 뭐 뒤에 건 빼고 2,200만 주가 되는데, 예, 제가 생각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7% 수익을 내셨으니까 현재가 기준 42,500원인데, 예, 한 1조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이거는 아까쯤에 AS를 해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포트를 전략을 정확히 짜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생략을 해드리겠고요. 홀딩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동아 ST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ST 같은 경우도 10만 원에 추천드렸었는데 현재가 97,900원. 안타깝게 마이너스 2%네요. 2%. 2%도 뭐 수익이니까 아니, 손실이니까 조금 뭐 리스크를 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아 ST 같은 경우는 홀딩,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도 홀딩, SM이랑 메디톡스는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정리, 이렇게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 봐요. 자화자찬 하시잖아요. 다만 남북경협주와 관련해서는 금요일의 남자 요일우는 좀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착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이오주가 볕이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의 착한 종목도 바이오주가 될까요, 그럼? 예, 오늘의 착한 종목은 재미난 종목, 과거에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재미난 종목을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목이냐? 오늘의 착한 종목은 큐렉소 잡아드리겠습니다. 큐렉소. 자, 큐렉소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주가가 9,500원 선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9,590원이네요.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면, 그러니까 미래컴퍼니와 똑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로봇 수술 시장을 조금 뭐 이렇게 가져가는 시장,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관절 치료제 그리고 척추 재활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지만, 그동안은 판매를 미국 제품의 판매를 하던 회사가 이제는 개발까지 들어가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가져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난 점은 뭐냐면, 큐렉소 무슨 회사지? 누가 갖고 있지? 라고 하면,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한국야쿠르트입니다. 야쿠르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쿠퍼스 이 음료, 유산균 음료 이 회사가 예, 대주주로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회사가 뭐 의료기기를 한다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큐렉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과거에 많이 의료용 제품을 판매했던 양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가 9,600원인데 전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전일 주가가 7.5% 올라서 9,590원에 거래가 됐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온다고 해서 9,500원 정도 온다고 하면 10,000원 위에 11,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조금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9,500원이 안 오면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9,500원 부근이 오면 비중을 어느 정도 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뭐 오늘의 착한 종목이 큐렉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5월 한 달 동안 SM 메디톡스로 수익 좀 보셨죠? 6월에는 착한 종목 큐렉소로 6월 성적표 좋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궁금증 저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786-1021-1023, 문자 013-3366-8288번,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우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원활하게 채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